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 등 기존 핵심 협력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분야 협력을 확대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인공지능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금이 국방인공지능 발전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려면 부대, 병력, 전력구조 개편이 연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AI가 필수 전력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대해 북한이 대결적 기도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UAE는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은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57분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방산과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의 미래 협력 분야를 확대하겠다며 100년 동행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양국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와 방위산업, 원자력, 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과 헬스, 문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됩니다.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형제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아랍에미리트의 역량을 합쳐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제3세계로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번 방문에 대해 극진한 국빈 예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해 호위에 나섰습니다. 현지 내무부 청사 앞에는 지금까지 걸린 다른 나라의 국기보다 가장 큰 태극기가 개항됐습니다. 주요 도로에 걸린 태극기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숫자가 걸렸고 야간에는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KF 뉴스 안재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인공지능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신속한 국방인공지능 전환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고 국가 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도 이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장관 주재의 국방인공지능 추진점검 회의를 18일 개최했습니다. 장관이 관련 회의를 주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엔 국방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각군 참모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AI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는데 국방 AX, AI 전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AX 거점 구축 사업과 국방 AI 인재 양성에 집중하면 추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투 참모 구축이 가능해
미래 전장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청취한 안 장관은 지금이 국방인공지능 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점검회의가 국방 AI 발전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동안 AI로 스마트 첨단 강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군 장병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군 장병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합니다. 1차 교육은 18일 계룡대에서, 2차 교육은 20일 56사단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 법칙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와 피해 사례 소개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부대 소요를 반영해 관련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지난 1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호국 합동 상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과 함께 상륙 작전 후 지상 작전까지 진행하며 합동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단급인 이번 훈련엔 병력 2,400여 명과 함정 20여 척, 상륙 돌격 장갑차 15대, 상륙 기동헬기 6대 등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공군 작전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드론 작전사령부 전력이 참가해 합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륙 기동헬기 마리노는 적 무인기 대응 실사격 훈련을 펼쳤고, 군수품 수송 드론은 식량과 탄약, 의약품 등을 긴급 재보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위협 상황 속 상륙 작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결 의도가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 적대적인 대결 의지를 공식화한 문건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의 적대적인 대결 의지를 공식화한 문건이라며 향후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자국의 실체를 부정한 표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북미 합의 이행을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이후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준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이는 곧 미국의 대결 기도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팩트시트에 담긴 대만 해협 평화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며 중국과 입장을 나란히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자제하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은 한미 신정부의 대북 노선에 맞선 중장기 대응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측의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62대 해군사관학교장으로 박규백 중장이 취임했습니다. 공군에선 신임 공군작전사령관과 공군교육사령관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오전 해군사관학교에서 박규백 신임 해군사관학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 신임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군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미래 해군과 국방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규백 중장은 해군사관학교 47기로 임관해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합참 전투발전 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같은 날 신임 공군작전사령관과 공군교육사령관 취임식도 거행됐습니다. 차준선 중장이 42대 공군작전사령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차 신임 사령관은 공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해 17전투 비행단장, 공작사 부사령관,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지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에서는 권영민 중장이 50대 공군교육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권 신임 사령관은 공사 42기로 임관해 10전투 비행단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8일 2025년 국방 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열어 민관군 관계자와 국방 표준화 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은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한 국제 표준 동향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방기술품질원은 해외 주요국의 우주 표준 체계 현황을 비교하며 국방 우주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사청은 국방 표준 종합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한 시스템 개선과 AI 지능화,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방사청은 첨단 기술 발전과 획득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표준화 정책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8일 아랍에미리트 방산품질기관 TQC와 정부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수출 군수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정서엔 군수품 품질 검사와 시험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국제 기준에 기반한 품질 보증 활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이번 협정을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중동 지역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가 18일 시청에서 국방 우주 반도체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우주 반도체 개발과 제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반도체 국산화와 성능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공정 개발과 제조를 위한 공공 팹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 산업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내 공급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방 반도체는 A사 레이더를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에 들어가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반도체의 국내 공급 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청은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보전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우스와 전구 등을 이용한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좌우하는 시대.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청 기술은 날이 갈수록 더 은밀하고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도청. 도청은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보전의 핵심 요소인데요. 때문에 현대 정보화 시대의 도청은 단순한 물리적 감시를 넘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정보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오늘도 최첨단 도청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이용한 도청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이야기인데요. 2017년 통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CIA 사이버 정보센터의 기밀 문서를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CIA가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도청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스마트 TV를 이용한 도청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CIA가 영국 정보기관 MI5와 운운천사라는 악성 코드를 개발해 스마트 TV에 마이크로 소리를 도청했다는 건데요. 무서운 사실은 TV가 꺼진 상태에서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는 천사는 TV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가짜 꺼짐 상태를 유지해서 모든 음성과 소리를 도청해 CIA 서버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CIA 대변인은 문서 진위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위키리크스 폭로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문서는 CIA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타국에서도 도청,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처럼 도청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관에서도 예방 차원으로 도청 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2025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한 도청 기술을 공개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이 마우스가 진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람이 대화할 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진동이 생깁니다. 고성능 센서가 탑재된 게이밍 마우스는 진동을 감지해서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감염시키면 마우스가 감지한 데이터를 빼낼 수 있죠. 이렇게 빼내온 데이터를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음성으로 복원하는 방식인데요. 연구팀이 $35짜리 마우스를 이용해 이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최대 61%의 음성 인식 정확도로 음성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취약성이 확인된 26개 마우스 제조사의 연구 결과를 알렸고 이들 제조사는 마우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나 마우스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구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과 바이츠만 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전구의 떨림을 분석해 도청하는 시스템인 램폰시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생기는 진동으로 전구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면 전구 빛의 양과 각도 역시 미세하게 달라지는데요. 방박 멀리서도 망원 렌즈와 전기 광학 센서를 이용하면 전구 빛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해 음향 정보로 변환합니다. 여기에 딥러닝 기반의 음성 복원 모델을 사용해 음향 품질까지 높이면 방에서 나눈 대화가 거의 실시간으로 복원된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실제로 망원 렌즈, 전기 광학 센서, 노트북 등을 이용해서 25m 떨어진 방의 소리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램폰같이 레이저를 쏘거나 전파를 주입하지 않는 비접촉형 도청 기술은 도청 탐지 장비로도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데요. 또 약 $1,000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장비로 도청이 가능해서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런 방식의 도청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도청 기술, 데이터와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도청에 대한 경각심은 국가안보의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무료 또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고금과 능원에 더해 공공시설까지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18일 전투부상자 처치 우수요원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투 현장에서 본인이나 전우가 부상당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전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대회엔 단위부대 응급처치 교관과 희망장병 32명이 참가했으며 이론평가에선 전투부상자 처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실기평가에선 전투용 응급처치 키트 활용 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5도나 낮아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툼한 옷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유지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늘과 유사하게 서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인 강수의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원주는 영하 7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광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일요일 이후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